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오늘이 5학년 과학 1학기 마지막 복습에 해당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1학기 5단원은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았었는데요. 1학기 교과서 기준으로 94쪽에서 11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퀴즈를 풀어야 되니까 꼭 집중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첫 번째, 곰팡이와 버섯. 두 번째, 집신벌레와 핵함. 세 번째, 세균. 네 번째,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94쪽, 95쪽을 펴면 메주가 걸려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콩을 간장이나 이런 물에다 해서 하는 거죠. 전통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물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3학년, 4학년을 거치면서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대표적으로 배추인나비의 한사리, 강낭콩의 한사리를 해봤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 주변에는 동물과 식물 외에 또 어떤 생물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다양한 생물들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첨단 생명과학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갔는 게 곰팡이와 버섯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매우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감각기관이 5가지가 있죠. 5가지의 감각기관이 뭐가 있나요? 눈, 코, 입, 그 다음에 피부, 촉각이죠. 그 다음에 귀.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감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가 맨눈으로 그런데 관찰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도구를 활용해서 관찰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관찰의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눈을 확대시켜주는 게 대표적으로 돋보기, 루페, 안경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룰 거는 정말 미세한 생물이기 때문에 현미경을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각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99쪽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크게 2개의 렌즈로 되어 있죠. 눈을 접한다 해서 접안 렌즈, 안구를 접하는 렌즈. 그 다음에 물체를 대한다 해서 대물 렌즈. 이 2가지의 렌즈의 배율을 통해서 몇 배 확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 렌즈의 배율을 가장 낮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대에 올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 렌즈를 직접 손으로 잡고 돌리는 게, 여기 렌즈를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렌즈 위에 있는 회전판을 돌려서 렌즈를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 재물대라고 해서 물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관찰할 사물을 올려놓는 곳에 물체를 올려놓고 전원을 켜서 조명 조절 나사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좀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로 대물 렌즈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리면서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이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렌즈의 배율을 높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물론 알겠지만 여러분이 막 10배로 본다고 하고 100배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점이 10배로 확대됐을 때 내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배는 더 미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 크게. 그래서 더 작은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10배 눈 안에 들어와야지, 10배라는 눈 안에 들어와야지 이 100배를 확대했는 여기 안에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배율 낮은 거에서 보일 때 그 다음에 배율 높은 대로 확장을 하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곰팡이와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곰팡이와 버섯 같은 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류라고 한다. 곰팡이, 버섯 같은 거를 균류라고 한다. 뭐 균류는 보통 거미줄처럼 가늘고 긴 모양의 균사, 균에다가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실 같은 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졌고, 번식을 새끼나 아니면 알이 아니라 포자로 번식을 한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포자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자로 번식하는 친구를 균류라고 부른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곰팡이나 버섯은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곰팡이와 버섯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주로 여름철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주로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양분을 얻는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웽거리는 모기. 이 모기가 많은 곳에 곰팡이와 버섯도 많습니다. 둘 다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는 실체 현미경이었다면 이번에는 광학 현미경인데요. 그냥 광학은 뭐 빛을 이용한다 이런 뜻인데, 자, 밑에서 조명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물 렌즈가 있고 조동 나사, 미동 나사가 있는데, 광학 현미경이랑 실체 현미경이랑 큰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를 그 프레파라트라고 합니다. 프레파라트. 자, 이 프레파라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표본을 만들 때요, 이 유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버섯이나 아니면 곰팡이는 여러분이 식빵에 키우거나 버섯 본체를 들고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신벌레, 핵함 같은 미세한 생물들은 들고 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에다가 표본을 만드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프레파라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광학 현미경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미경의 배율은 뭐라 돼 있나요? 저반 렌즈 곱하기 대물 렌즈다. 예를 들어서 저반 렌즈가 10배, 대물 렌즈가
4배면 40배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더 해볼게요. 저발 렌즈가 20배, 대물 렌즈가 6배. 그러면 이거는 물체를 120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원생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앞에서 버섯이나 곰팡이를 균류라고 불렀죠. 집신벌레 핵함은 원생생물이다. 주로 논이나 연못같이 물이 고인 곳 혹은 물살이 느린 곳에 많이 살고요. 사실 뭐 핵함이나 그 집신벌레 말고도 아메바라든지 종벌레라든지 유글레나 같은 종류도 많이 산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신벌레와 핵함은 원생 생물이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세균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균류와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세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치가 생기는 까닭은 치아 표면을 썩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겹쳐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균. 두 번째, 세균. 세 번째, 이 세균이 살아가는 공간, 치아. 자, 이 세 가지가 겹쳐졌을 때 우리가 충치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빨이 없는 사람은 충치가 안 생깁니다. 이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세균이 없으면 충치가 안 생겨요. 그 다음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 안 생겨요. 셋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충치는 안 생겨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다 빼면 틀니로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세균은 워낙 많아서 다 없애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치를 하라 이게 음식물 찌꺼기를, 치실을 써라 이게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해 주라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세균은 매우 작아요. 맨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1분 동안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세균은 균류나 원생생물보다 더 작고 더 단순한 생물이래요. 생김새는 여기처럼 공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나선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막대기처럼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세균은 사실 우리 몸에도 있고 모든 것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에 알맞은 조건만 되면 많은 수로 늘어나더라 라는 거 1학기 때 확인을 했었죠. 끝으로 우리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균류나 세균은 된장, 치즈, 김치, 요구르트 등의 음식을 만드는데 이용이 돼요. 이거는 긍정적인 활용이죠. 그리고 균류와 세균은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좋은 점이죠. 원생 생물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생물이 사는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도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 지금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좋은 점만 그러면 있을까? 아니죠.
해로운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쌤 너무 크게 했네. 자, 균류 원생생물 세균이 된장, 치즈, 김치, 요구르트 만드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발효 좋게 썩으면 발효, 안 좋게 썩으면 부패라고 하는데, 주변의 물건을 상하게 하고 이 상한 물건으로 인해서 뭐 식중독이나 이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복습을 해 보았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공부했죠. 첫 번째, 곰팡이와 버섯, 균류죠. 두 번째, 집신벌레와 핵함, 원생 생물이죠. 세 번째, 세균, 세균이죠, 세균. 세균류. 그 다음 네 번째,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로운 영향도 있고 해로운 영향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링크를 남겨준 퀴즈를 풀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